64년생이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직장을 떠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치며 가족을 책임져온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의 퇴직 이후를 제대로 준비했을까요? 은퇴라는 단어가 설렘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64년생 은퇴 시작. 2차 베이비 부머 퇴직, 한국 경제 운명은? 은퇴라는 단어, 설렘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현실. 여러분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올해부터 64년생, 즉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이 세대는 좀 더 화려한 소비 생활을 즐겼고 자녀 교육이나 주거비 부담도 컸던 만큼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살펴보면서 50대와 60대들이 꼭 알아야 할 은퇴 준비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끝이 아니냐. 하지만 준비 없이는 끝이 될 수 있다. 은퇴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소득 단절입니다. 월급은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린 김영수 가명 62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김영수 씨의 퇴직 후 고민.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월급은 꽤 넉넉했지만 자녀 둘의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으로 은퇴 준비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은 필요한데 연금으로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퇴직 전에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죠. 김 씨처럼 소득 단절의 충격을 줄이려면 은퇴 전에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거나 월급 외의 소득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소한 사업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쓰기, 강의 또는 취미를 활용한 수공예품 판매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한 집을 믿다 망한다는 옛말,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자. 많은 분들이 집 한 채를 은퇴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미정 가명 58세 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2. 박미정 씨의 부동산 문제. 박 씨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이사가고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계획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차액도 부족해서 큰일이더라고요. 부동산 하나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의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예측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자산의 한 부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건강이 자산이다. 병들지 않아야 돈도 벌고 행복도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큰 변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호석 가명 65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호석 씨의 건강위기. 이 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회사 생활 내내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며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건강이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지고 스트레스로 먹는 양도 늘었죠.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왜 몰랐을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운동,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걸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3.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로 끝난다. 50대, 60대 여러분, 은퇴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은퇴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소득 단절을 대비하라. 은퇴 전부터 작은 일이나 부업을 시작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세요. 자산 다각화에 신경 쓰라.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세요. 건강을 관리하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경제적 안정도 따라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4년생을 시작으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는 요즘 그 무게감이 상당하실 겁니다.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소득 단절의 공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단절입니다. 사실 이 공포는 은퇴 전에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퇴직하고 나면 현실로 다가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곤 하죠. 전문가의 조언연금과 추가 소득원의 조화. 소득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유형과 지급 시기를 잘 설계하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작은 직업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집 한 채 은퇴 준비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내 집 한 채가 곧 은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고정 자산이고 필요할 때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산 다각화와 현금 흐름 관리.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필요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특히 배당주나 월세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 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요한 자산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묶어 두는 것은 은퇴 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건강이 자산이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는 분들의 공통점은 퇴직 후 갑자기 운동을 중단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꾸준한 건강 관리.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주 23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은 노화를 막아주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방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독서, 산책과 같은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은퇴 준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은퇴 준비를 위한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작정 불안해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구체적인 플랜 세우기. 경제적인 준비. 현재 자산을 점검하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이를 바탕으로 연금, 투자, 부업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계획하세요. 정신적인 준비.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준비.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으세요.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그 선택은 지금부터. 64년생을 시작으로 수많은 50대, 60대들이 은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이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준비, 건강 관리,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을 통해 여러분의 은퇴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이 나중에 더 큰 안정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그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드디어 퇴직이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많은 50대, 60대가 퇴직하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 30년, 직장 상사에 치이고 후배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날들. 드디어 자유다 라는 해방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시간이 남아도는 건 좋은데 왜 마음은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걸까요? 마치 지탱해 주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듯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퇴직 후 깊은 우울감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냉정하고 고독합니다. 1.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세상도 날 원하지 않더군요. 박모 씨 58세. 30년간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던 박 씨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권고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 약 2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없으니 지출은 줄지 않았고 불안감은 날로 커졌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남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싶어 이력서를 20여 군데 넣어봤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회사는 나를 떠났고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주 앉아 밥 먹기도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현재 그는 마트에서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무너진 자존감이 더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2.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가정이 더 불안해졌어요. 김모 씨 56세. 남편이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60세 정년을 맞은 날 가족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딱 2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에 김 씨는 이러다 우울증 오겠다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쓰였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23년 동안의 공백이 커다란 부담이 된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식비도 늘고 전기세도 늘고 근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죠. 결국 김 씨는 15년 만에 다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3. 남들 다 한다는 노후 준비, 난 왜 안 했을까? 이모 씨 62세.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원, 아파트 대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낚시로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연금 준비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도 없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직전에야 뭔가 준비하려 하지 말고 40대부터 진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현실 전략. 1.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공포가 시작된다. 은퇴 후 자산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금,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퇴직 후의 허무함을 이길 활동을 준비하자. 일이 없어지면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봉사활동, 평생교육, 소규모 창업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마련하세요.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 은퇴 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소한 건강 이상도 노년에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치아, 관절, 고혈압, 당뇨는 조기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5060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허술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말,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새 삶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건강, 새로운 역할 이 3가지가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 5060세대가 맞닥뜨린 은퇴 후의 충격적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서론 5060세대 은퇴 이후의 허상과 실상. 우리 사회의 50대, 60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평온한 시기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금 흐름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역할 상실, 정신적 정서적 불안의 증폭.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퇴직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사례 분석 5060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 현실. 1. 경제적 착각 퇴직금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례 박모 씨 58세 중견기업 퇴직자. 박 씨는 약 2억 원의 자산으로 퇴직 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지출 통제가 어려워졌고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불안은 급속히 증폭되었습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1억 원의 일시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변화, 가정 내 불화와 역할 붕괴. 사례 김모 씨 56세, 공기업 정년 은퇴자, 배우자.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지며 부부간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압박 속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가정의 짐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전환이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이후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합니다.
부부간 역할 재조정, 일상 리듬의 확보,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정신적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5판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사례 이모 씨 62세, 자영업자 은퇴자. 자녀 결혼 자금, 부채 상환, 생활비로 인해 은퇴 후 남은 자산은 800만 원뿐. 결국 지방으로 이주해 생계를 절약하며 살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고정 지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입니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단기적 자금보다 장기적 수익 구조가 핵심입니다. 배당주, 임대소득, 개인연금 등 장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치 전략. 은퇴 후 고정 지출 식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월별 수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월세 수익,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여 최소 월 15만 200만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배당 ETF 투자, 상가 수익형 부동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전략적 운용, 역할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활동 마련. 일과 함께 사라지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재능 기부, 평생학습, 파트타임 일자리 등은 정신적 활력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권장 은퇴자 대상 강사 활동, 지역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실버 커뮤니티 클럽 참여. 건강은 자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가장 큰 인프라. 은퇴 후 가장 흔한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아, 근력, 심혈관 건강, 만성질환 관리가 관건입니다. 실행 팁. 5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보험 실비 보장 범위 체크.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등 노화 대응 영양소 섭취.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시작.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은 현재 5060세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기 자산 관리에서 장기 현금 흐름 구조로의 전환, 심리적 충격에 대비한 정체성 재정립, 건강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50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교한 준비입니다. 와 저분 판사였대. 편의점에서 컵라면 정리하던 60대 남성을 보고 지나가던 손님이 속삭이듯 말하더랍니다. 믿기지 않죠? 우리 머릿속의 판사는 법대 수석, 엘리트 중 엘리트, 명예와 돈을 모두 잡은 인생의 승자 같은 이미지인데요. 그런데 왜 은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퇴직은 피할 수 없고 은퇴 후 30년은 또 다른 인생처럼 펼쳐지는데요. 아무리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어도 은퇴 준비를 안 했거나 잘못했으면 누구든 그 끝은 외롭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법고시 출신 판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문 1. 명예로운 퇴직 뒤에 남겨진 건 고정비뿐이었다. 그 판사님은요, 늘 바쁜 법원 생활 속에서도 나는 은퇴 걱정 따윈 안 해도 돼 하고 생각하셨대요. 연봉도 꽤 있었고 집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당신은 성공했으니 노후는 편하겠네요 라고 말해줬죠.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돈이 문제였어요. 왜냐고요? 월급이 끊기자 곧바로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정년 직전엔 한 달 1000만 원 벌면서도 900만 원을 써도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이 전부. 하지만 지출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느꼈답니다. 내가 준비한 건 직업이지 은퇴 후 삶은 준비한 적이 없었구나 하고요. 첫 번째 교훈. 높은 연봉과 명예직이라도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 후에는 평범한 사람과 똑같다. 은퇴 전부터 지출 구조를 낮추고 소득 없는 삶을 상상하며 미리 훈련해야 한다. 2.
나는 다시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사회적 소외감이었어요. 현직 판사일 때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회의도 많고 전화도 빗발쳤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연락은 뚝 끊기고 어디 갈 데도 없더래요. 내가 법만 안다면 뭐하나,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찾지 않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서의 정체성과 연결이 끊긴 그 순간부터 심리적 은퇴 우울증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한 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물론 처음엔 체면이 문제였지만 점점 일하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인간적인 시간이 되더랍니다. 두 번째 교훈. 직업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사라진다. 은퇴 전에 반드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혹은 소소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두자. 3.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살려면 해야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판사님은 편의점 외에도 택배 분류, 간단한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도 해봤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이분도 자녀 둘 대학 보내느라 퇴직금을 대부분 써버렸고 연금이 20만 300 나오긴 해도 수도권 생활비엔 빠듯했어요. 은퇴 후엔 병원비, 부모 간병비,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 한다. 월 50만 원이라도 내 손으로 버는 돈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 마무리. 판사였던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퇴직 후엔 소득도, 역할도, 인간관계도 재구성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멋진 직함을 달고 살았던 사람도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편의점 혹은 더 힘든 자리에서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60대들의 진짜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명예로운 직함은 지금까지만 유효하다. 은퇴 후엔 나도 시장의 소비자일 뿐. 사회적 역할, 자존감을 지킬 작은 일 하나라도 미리 만들어 두자. 은퇴 후 수입은 줄고 변수는 늘어난다. 자녀 지원보다 내 삶의 지속성을 먼저 생각하자.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분산하고 역할을 바꾸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엘리트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은퇴 후에도 웃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의 현실, 사법고시 출신 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탁칠 수 있는 은퇴의 함정. 사법고시 출신 판사라는 직업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던 이들도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63세에 정년퇴직한 한 전직 판사는 현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은퇴 준비 실태와 은퇴 후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은퇴 후 삶은 소득, 역할, 정체성의 세 축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대표적인 세 가지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 고소득자도 무너지는 지출 구조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았던 사람은 노후에도 여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은퇴 후에도 지출 습관은 그대로 유지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고정 지출이 높은 상태에서 정기 소득이 끊기면 급격한 자산 소모가 일어납니다. 판사였던 어 씨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소비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 등으로 월 300만 원 남짓한 수입이 전부가 되었고 고정 생활비는 여전히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은퇴 전 최소 23년 전부터 지출을 은퇴 후 예상 수준으로 맞추는 훈련 필요. 대체 소득원 임대, 배당, 프리랜서 수입 등 준비 필수. 지출 항목을 고정비 중심으로 줄이되 의료비 자녀 지원 비용은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함. 이 은퇴는 곧 사회적 관계의 재편을 의미한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고립감과 소외감입니다.
직업을 통해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씨 역시 은퇴 후 연락이 뚝 끊기고 자신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오히려 그 일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은퇴 전 직업 외에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 둘 것, 봉사활동, 커뮤니티 참여, 취미 모임 등 사회적 연결망이 유지될 수 있는 소소한 일거리나 소셜 활동을 주기적으로 병행.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역량 훈련이 필요. 3. 예상보다 빠르게 소모되는 자산과 체력의 한계. 어씨는 자녀 교육비와 부모 부양비로 상당한 자산을 은퇴 전에 소진했습니다. 퇴직금은 단기간 내 사라졌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생계비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이 생각보다 빠르고 고령으로 갈수록 소득 활동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은퇴 3년 차에 접어들며 그는 택배 분류,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소득원을 찾았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오래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동을 통해 수입을 유지한다는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대응 전략. 60세 이후 수입은 노동이 아닌 자산 소득 중심으로 전환 필요. 은퇴 전 건강관리 및 체력 유지가 중요 질병은 곧 지출이자 소득 단절의 원인. 가능하다면 정년 이전에 노후형 일자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적응 훈련 진행.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3단계 플랜. 준비 항목 구체적인 실행 전략. 재정 계획 마이너스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 시뮬레이션. 마이너스 현금 흐름표 작성 및 수입 분산 계획. 마이너스 예상 의료비, 부모 자녀 관련 지출 포함. 사회적 연결 마이너스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활동 탐색. 마이너스 소규모 커뮤니티 지역 모임 참여. 마이너스 역할 기반 봉사 또는 재능 나눔 시작. 정신적 준비 마이너스 은퇴 후 삶에 대한 리허설 기간 확보. 마이너스 정체성 전환 전직 아닌 지금의 나 훈련. 마이너스 배우자와의 생활 리듬 조율도 필수. 결론. 사법고시 출신이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은퇴 후 삶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으니 노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과 실천입니다. 엘리트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웃는 시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정년이 다가오면 이제부터 편안하게 연금 받고 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35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들은 평생 직장의 안정감에 기대어 은퇴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에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생활의 굴곡과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준비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왜 단순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사례 1 정년퇴직 후 생활비 부족에 허덕인 김모 씨. 김모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매달 받는 연금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연금이 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정말 평생을 믿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더라고요. 건강 문제도 생기고 외부 활동 비용이나 사회적 모임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정년퇴직 후 연금에 의존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갑자기 늘어나는 의료비,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드는 비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사례, 이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던 이모 씨의 충격적인 현실. 또 다른 사례로 60세에 정년퇴직한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은퇴 전부터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오로지 연금만을 기준으로 생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문제였죠. 은퇴 후 첫 해, 이 씨는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연금이 적어서 결국 가까운 동네 산책이나 무료 문화행사에만 다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꿈꿨던 자유로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후회가 뒤따른 것이죠. 이 씨의 경우 평소에 취미나 여가 생활을 위한 저축, 투자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은퇴 후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을 겪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전에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길지 또 그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활동, 취미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례 3. 예상치 못한 지출과 금융 리스크에 당황한 박모 씨. 세 번째 사례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 후 오랜 기간 모아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몇 년 사이 금융시장의 변동과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금융 상품들이 갑자기 큰 손실을 보게 되면서 평생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서야 앞으로의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가족 부양 비용에 대한 걱정이 시작됐죠. 라고 박 씨는 회상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연금 외에도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정년퇴직 후의 재정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은퇴 전 금융 상품의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어요. 결론. 이처럼 공무원으로 35년 동안 일하며 정년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김모 씨처럼 건강 문제와 생활비 상승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사례의 이모 씨는 은퇴 후에도 원하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세 번째 사례의 박모 씨는 금융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 자산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다양한 재무 전략, 건강 관리, 여가 활동 계획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를 못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은퇴 후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이라는 하나의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 패턴과 미래 지출,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비한 다각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은퇴 준비와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사례와 교훈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금만으로는 미래의 모든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추가적인 준비 방법과 마음가짐,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1. 재무 다각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투자와 저축의 균형. 정년퇴직 전에 이미 꾸준히 저축해온 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해요.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에 대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큰 충격을 줄일 수 있죠. 실제로 박모 씨 사례처럼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건강은 은퇴 후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35년 동안 직장 생활에 치이며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자신의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또는 취미로 시작한 수영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재무적으로 아무리 준비해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니까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실현.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뮤니티 참여와 자원봉사. 은퇴 전에는 업무에 치여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나 동료들과 다시 연결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취미생활과 자아실현. 은퇴 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자라는 다짐을 실천해 보세요. 음악, 미술,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평소 관심 있었던 취미를 발전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수입원이나 사회적 활동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거예요. 4. 금융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 어느 누구라도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맞춤형 재무 상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재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설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산, 부채, 생활비, 그리고 미래 예상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해 줄 수 있어요.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경제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제대로 된 재무 상담을 받았더라면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은퇴 후의 삶, 마음가짐과 지속적인 학습.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린 마음. 은퇴를 단순히 끝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오랜 꿈을 실현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오랜 시간 꿈꿨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결론 및 종합 조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때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글에서 여러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무 다각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고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자아 실현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연금만 믿었는데 삶이 망가졌다는 충격적인 후회 대신 자신만의 성공적인 은퇴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만족스러운 은퇴 후의 삶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